혹시 한국 선수 경기 보셨어요? 저 진짜 심장이 떨려서 기절할 뻔했다니까요. 파리 올림픽에서 한 외국인 스태프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대체 어떤 경기를 봤길래 이토록 격한 반응을 보여주시는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파리 올림픽에서부터 날아온 사연. 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온 29살 카산드라 로시라고 합니다. 현재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파리 올림픽에서 경기장 통역사 및 안내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어릴 때부터 언어와 다양한 문화에 관심이 많았어요. 대학에서 언어학을 전공하면서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는 물론 동양 언어에도 관심을 갖게 되어 일본어와 한국어도 공부했죠. 졸업 후에는 여러 국제 행사에서 통역 일을 하며 경험을 쌓았고 그 덕분에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올림픽에서 일하게 될 거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뛰었어요. 로맨틱한 도시 파리에서 세계 각국의 선수들과 소통하며 일할 수 있다니 얼마나 멋진 경험이 될까 상상하며 들뜬 마음으로 프랑스에 왔죠. 에펠탑 아래에서 일하며 다양한 나라의 선수들과 대화를 나누는 제 모습을 상상하면서 설레는 마음을 안고 파리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공항에 도착해서 올림픽 관계자들의 환영을 받았을 때는 정말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제 기대와 너무나도 달랐더라고요. 기사를 통해 접하셨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파리 올림픽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열악해요. 폭염으로 인해 선수들은 물론이고 저희 같은 스태프들도 정말 고생하고 있죠. 파리의 8월은 원래도 덥다고 하지만 올해는 특히 더 심각한 폭염이 찾아왔어요. 거리의 온도계가 40도를 넘나드는 걸 보면서 이게 정말 유럽의 여름인가 싶더라고요. 에어컨이 없는 숙소에서 지내다 보니 밤에도 잠을 설치는 일이 많아요. 창문을 열어놓고 자려고 해도 모기 때문에 잠을 이루기가 쉽지 않아요. 선풍기 하나로 버티고 있지만 그마저도 더운 바람만 내뿜어서 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땀범벅이 되어 있고 피곤함을 안고 하루를 시작해야 해요. 샤워를 해도 금세 다시 땀이 나서 하루에 몇 번씩 옷을 갈아입어야 할 정도예요. 게다가 화장실에 문이 달려있지 않은 숙소도 있어요. 처음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실제로 그런 숙소가 있다는 걸 알고 정말 놀랐죠. 21세기에 그것도 선진국인 프랑스의 수도 파리에서 이런 일이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샤워 커튼조차 없어서 프라이버시는 물론이고 기본적인 생활 여건조차 갖춰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임시 방편일 거라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정말 답답해요. 그 와중에 문이 달린 숙소도 있고 안 달린 숙소도 있어서 선수들과 스태프들의 원성이 자자하더라고요. 어떤 스태프는 복불복 숙소 배정이라며 농담 아닌 농담을 하기도 했어요. 운 좋게 문이 달린 숙소에 배정받은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하고 있어요. 특히 여성 선수들과 스태프들의 불만이 크죠. 기본적인 프라이버시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편하게 지낼 수 있겠어요? 무엇보다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준비한 식단이 주로 채식 위주라서 영양 불균형 문제도 심각해요. 고강도의 업무를 하는 선수들이나 스태프들에게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가 필요한데 말이죠.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배려는 좋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런 식단을 강요하는 건 문제가 있어 보여요. 특히 근력이 중요한 종목의 선수들은 정말 힘들어하고 있어요. 단백질 보충제를 따로 구매해 먹는 선수들도 많다고 해요. 저 역시 매일 10시간 이상 서서 일하는데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는 체력 유지가 안 돼요. 점심시간이 되면 허기짐을 느끼지만 식당에 가도 먹고 싶은 음식이 없어 실망하곤 해요. 샐러드와 채소 수프만으로는 배가 차지 않아요. 간식으로 과일이나 견과류를 제공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체력이 떨어지니 업무 효율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도 쌓이고 악순환의 연속이에요.
최근 들어 조직위원회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숙소와 식단을 조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너무 늦은 것 같아요. 대회가 시작되고 나서야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건 너무 안일한 태도 아닌가요? 이미 많은 선수들과 관계자들이 컨디션 저하로 고생하고 있고 일부 선수들은 경기력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선수는 평소 기록의 70%도 내지 못했다며 울먹이기도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최상의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파리의 아름다운 풍경과 세계 각국의 선수들이 모이는 축제 같은 분위기를 기대했는데 현실은 땀에 젖은 옷을 입고 더위와 싸우며 힘겹게 일하는 모습뿐이에요. 에펠탑을 보러 갈 시간도 없이 하루 종일 경기장과 숙소를 오가는 일상이 반복되고 있죠.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파리의 거리를 보면서 저도 저런 여유를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곤 해요. 이런 상황은 선수들에게도 결코 좋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올림픽 정신을 느낄 수 있겠어요? 기본적인 생활도 제대로 안 되는걸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매일 같은 일상의 반복이었죠. 아침에 일어나 허겁지겁 준비하고 경기장으로 향해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는 지친 몸을 이끌고 숙소로 돌아와 잠들기를 반복했어요. 주말이나 휴일도 없이 계속되는 이런 생활에 점점 지쳐갔죠. 그러다 드디어 겨우 자유시간이 생겼어요. 파리에 온 지 3주 만에 처음으로 생긴 휴일이었어요.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며 잠을 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동료가 갑자기 찾아와서는 경기 티켓 하나를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거절하고 싶었어요. 그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동료의 열정적인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죠. 이 땡볕에 경기를 보러 가자니 미쳤나 싶었습니다. 더구나 야외 경기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양궁 경기 티켓이라고 하는데 저는 양궁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양궁이 어떤 경기인지도 잘 몰랐어요. 그저 화살을 쏘는 경기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죠. TV에서 가끔 봤던 기억이 있지만 그다지 흥미롭지 않았어요. 게다가 이탈리아 선수들의 경기도 아니었죠. 한국과 미국의 경기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이나 미국 선수들의 경기를 굳이 보러 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중히 거절했죠. 그런데 동료가 그런 소리 말라며 강하게 어필하더라고요. 이거 결승전 티켓이야. 얼마나 비싼 줄 알아? 이런 기회가 또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무려 한국과 미국의 결승이라고. 가면 후회하지 않을 거야. 동료의 말에 순간 망설여졌어요. 확실히 올림픽 결승전 티켓은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긴 하죠. 게다가 한국과 미국의 대결이라니 세계 최강국들의 맞대결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였어요. 동료는 계속해서 저를 설득했습니다. 양궁이 얼마나 멋진 스포츠인지 알게 될 거야. 특히 한국 선수들의 실력은 정말 대단해. 세계 신기록이 나올지도 몰라.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양궁이라니 그냥 화살 쏘는 거 아닌가요? 뭐가 그리 재미있다고 이러는 걸까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내심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어떤 경기길래 동료가 이렇게까지 열광하는 걸까? 결국 동료의 열정에 못 이겨 따라 나섰습니다. 경기장으로 향하는 동안 동료는 계속해서 양궁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양궁의 역사, 경기 규칙, 세계적인 선수들의 이야기 등을 들으면서 조금씩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죠. 특히 한국 양궁의 역사와 성과에 대해 들으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경기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많은 관중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별 기대는 없었어요. 그저 빨리 끝나고 돌아가 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니 많은 사람들이 흥분된 표정으로 경기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양궁을 보러 왔다니 정말 대단하네. 라고 생각했죠.
경기가 시작되고 한국 선수 김우진과 미국 선수 브래디 앨리슨이 등장했을 때 관중들의 함성이 경기장을 가득 메웠어요. 두 선수 모두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선수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들의 집중된 표정과 당당한 걸음걸이를 보면서 이 경기가 단순한 스포츠 경기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경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두 선수의 실력은 정말 대단했어요. 화살이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모습은 마치 예술작품을 보는 것 같았죠. 그리고 그 긴장감이란 숨막히는 순간의 연속이었어요. 매발 화살마다 관중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고 화살이 관역에 꽂힐 때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멀리서 관역을 향해 화살을 쏘는 모습이 단순해 보였어요. 하지만 경기가 진행될수록 선수들의 집중력과 정확성에 감탄하게 되었죠.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계산하고 자신의 호흡을 조절하며 완벽한 타이밍에 화살을 쏘아보내는 모습은 정말 놀라웠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집중력은 마치 전사의 그것과 같았죠. 특히 두 선수의 경기는 아주 팽팽했어요. 한 발 한 발이 정말 중요했고 점수 차이도 나지 않아 마지막까지 누가 이길지 알 수 없었어요. 저도 모르게 손에 땀을 쥐고 경기를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이런 흥미진진한 경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두 선수의 실력은 그야말로 막상막하였어요. 10점을 연달아 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 인간의 능력인가 싶을 정도였어요. 파트 5. 결국 경기는 동점으로 끝나 슛오프까지 가게 되었는데 그 순간 경기장의 공기가 얼어붙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슛오프가 뭔지도 몰랐는데 옆에 있던 관중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양궁에서 동점일 경우 관역 정중앙에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쏜 쪽이 이기는 방식이더라고요. 단 한 발로 승부를 결정짓는다니 그 압박감이 얼마나 클지 상상도 되지 않았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던 그때 두 선수는 차례로 화살을 쏘았고 둘 다 10점을 기록했어요. 관중들은 환호성을 질렀지만 기뻐하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이었죠. 심판들이 어느 화살이 더 가운데에 가까운지 측정해야 했으니까요. 측정하는 동안의 시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심판들에게 집중되었고 경기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드디어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불과 4.9 차이로 김우진 선수가 승자가 되었던 거죠. 4.9라니 정말 믿기 힘든 차이였습니다. 손톱의 두께보다도 작은 차이로 승부가 갈린 거예요. 이렇게 팽팽한 경기는 제 인생에서 처음 봤어요. 그제서야 동료가 왜 양궁을 보자고 했는지 실감이 나더라고요. 경기가 끝난 후에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치 제가 직접 경기에 참여한 것처럼 흥분되고 설레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진짜 놀란 건 그 이후의 모습이었어요. 보통 이렇게 치열한 경기 후에는 승자는 기뻐하고 패자는 실망하는 모습을 보이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이 경기는 달랐어요. 미국의 앨리슨 선수와 한국의 선수가 서로의 실력을 존중하고 치켜세우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앨리슨 선수가 김우진 선수의 손을 들어주며 관객들에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패배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상대방의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인 감독인 박찬영 감독은 앨리슨 선수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승리한 팀의 감독이 패배한 선수를 격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진정한 스포츠맨십이구나 하고 느꼈죠. 그리고 놀랍게도 김우진 선수, 앨리슨 선수, 박찬영 감독, 그리고 미국 감독까지 네 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관객들에게 인사를 했어요. 그 순간 경기장은 전에 없던 감동과 환희로 가득 찼습니다. 승패를 떠나 서로를 존중하고 축하하는 선수들의 모습에 모두가 감동받은 거죠. 각국의 관중들이 보여준 반응은 정말 놀라웠어요. 제 옆에 있던 미국인들은 기립박수를 치며 언빌리버블, 어메이징 이라고 외치면서 환호했습니다. 감동의 눈물이 고여있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심지어 경기와 전혀 관계없는 나라의 관중들도 모두 일어나 박수를 치고 있었죠. 그 순간 국적도 언어도 달랐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된 것 같았어요. 스포츠의 힘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것을 처음 느꼈죠. 승패를 떠나 서로를 존중하고 축하하는 선수들의 모습에 모두가 감동받은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올림픽의 진정한 가치가 아닐까요? 저는 그 순간 올림픽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것 같아요. 단순히 메달을 따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전 세계 선수들이 모여 서로의 실력을 겨루고 존중하며 그 과정에서 우정을 쌓아가는 것,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감동하고 화합하는 것. 이게 바로 스포츠 정신이죠. 이 경기를 통해 저는 스포츠가 가진 힘을 실감했어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모든 이들을 하나로 만드는 스포츠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죠. 경기장을 나오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아침에 피곤함을 안고 억지로 따라 나섰던 제 모습이 무색할 정도로 에너지가 넘치고 행복감으로 가득 찼죠. 옆에서 걸어가는 동료를 바라보며 진심으로 고마웠어요.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이런 멋진 경험을 못했을 거야. 라고 말했더니 동료는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봤지? 내가 뭘 했어. 이게 다가 아니야. 한국 선수들의 경기는 항상 이렇게 흥미진진해.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꼭 같이 가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한국 선수들의 경기라면 꼭 보고 싶어졌거든요. 그리고 문득 궁금해졌죠. 어떻게 한국은 이렇게 뛰어난 선수들을 배출할 수 있는 걸까? 그래서 호텔로 돌아와 바로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한국 양궁이라고 쳤을 뿐인데 수백 개의 기사가 쏟아지더라고요. 그만큼 한국의 양궁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거였죠. 저는 한국 양궁의 놀라운 기록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그전까지는 단순히 재미있는 경기 하나를 본 것으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제가 목격한 것은 세계 최강 양궁 국가의 면모였더라고요. 한국 양궁의 역사를 찾아보니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부터 지금까지 거의 40년 동안 세계 정상을 지켜왔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그동안 수많은 스포츠 강국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오랜 기간 한 종목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거둔 나라는 없었다고 해요.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제 마음속에는 경이로움과 놀라움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한국 양궁팀의 메달 획득 성과가 정말 대단했기 때문이었죠. 금메달 5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 이런 결과는 그저 좋다라고 표현하기에는 부족할 정도로 엄청난 거예요. 모든 양궁 경기에서 태극기가 올라갔다는 거니까요. 솔직히 제가 한국인이라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랑했을 거예요. 특히 남자 리커브 개인전에서는 한국의 김우진 선수와 김재덕 선수가 각각 금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했어요. 한 경기에서 무려 태극기가 2개나 올라간 거죠. 이건 정말 흔치 않은 일이에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한 종목에서 메달 하나 따기도 힘든데 말이에요. 영화에 나와도 억지스럽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비현실적인 드라마 같은 일입니다. 이런 성과를 보면서 저는 한국 양궁의 저력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분명 그 뒤에는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노력과 시스템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한국 양궁의 성공 비결에 대한 기사들을 읽으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은 존경심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었어요. 한국 여자 양궁팀이 이번 대회에서 10회 연속으로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했다는 거예요. 처음 들었을 때는 그저 대단하다고만 생각했는데 곧 이 기록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죠.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올림픽에서 양궁을 정식 종목으로 채택한 이후로 지금까지 딱 10회의 대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대회에서 한국이 금메달을 땄다는 거죠. 다시 말해 올림픽 여자 양궁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가져간 나라는 오직 한국뿐이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믿기 힘든 기록이에요.
어떤 나라도 어떤 종목에서도 이런 기록은 없었어요.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없겠죠. 40년 동안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다니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저는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한국 양궁은 어떻게 이런 기록을 낼 수 있는 걸까요? 그들만의 특별한 비결이 있는 걸까요? 한국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의 몸에는 특별한 DNA라도 있는 건가? 저는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 양궁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요. 그러다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죠. 한국 양궁 선수들이 로봇을 가지고 훈련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한국 양궁팀은 실제로 로봇과 경쟁하며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정말 놀라웠어요.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 같았거든요. 한국 선수들이 활용한 로봇은 그저 그런 로봇이 아니었습니다. 경기장 곳곳에 설치된 센서가 감지하는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분석해서 그에 맞게 화살을 쏜다고 해요. 게다가 이 로봇의 평균 점수가 무려 9.65점이라고 하더라고요. 프로 선수들도 쉽게 내기 힘든 점수를 로봇이 평균적으로 내고 있다는 거죠. 로봇의 또 다른 장점은 일정한 힘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훈련을 해도 컨디션에 따라 힘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로봇은 그런 게 없어요. 항상 일정한 힘으로 화살을 쏠 수 있죠. 이런 점에서 로봇은 인간보다 월등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셈이에요. 이런 로봇과 경쟁하며 훈련한다니 한국 선수들의 정신력과 집중력이 얼마나 대단할지 상상이 되더라고요. 매일같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노력하는 선수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그려졌어요. 그들이 느꼈을 압박감과 도전 정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었을 성취감까지 정말 대단한 훈련 방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김우진 선수는 여기서 저를 또 한 번 놀라게 했습니다. 김우진 선수가 이 로봇과의 대결에서 슛오프까지 가는 접전을 벌인 영상을 보게 되었거든요. 비록 아쉽게 패배하긴 했지만 이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인간이 로봇과 이 정도로 대등하게 겨룰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어요. 김우진 선수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거니까요. 그의 실력과 정신력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커졌어요. 김우진 선수를 비롯한 한국 선수들을 대적할 만한 상대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로봇이었어요. 이런 훈련 방식은 한국 양궁만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해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혁신적인 방법이죠. 이런 첨단 기술을 활용한 훈련이 한국 양궁의 성공 비결 중 하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한국 양궁의 성공 비결은 단순히 뛰어난 선수들의 실력이나 첨단 기술만은 아니었어요. 한국양궁협회의 공정하고 깨끗한 시스템도 큰 역할을 했다고 해요. 이 시스템 덕분에 정말로 실력 있는 선수들이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게 된 거죠. 사실 저는 처음에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선수가 201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올림픽에 나왔기 때문에 한국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이전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면 다음 올림픽에도 거의 자동으로 출전권을 얻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이게 아니었어요.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을 다음 올림픽에서 보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의 올림픽 국가대표가 되는 게 어렵다는 거죠. 심지어 올림픽에서 메달 따는 것보다 국가대표 되는 게 더 어렵다는 말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들었을 때는 과장된 표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다른 나라 선수들도 알 정도로 유명한 말이었습니다. 이런 한국양궁협회의 시스템은 정말 대단해요. 모든 스포츠 협회가 배워야 할 자세라고 생각해요. 실력 있는 선수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 선수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선발되는 시스템. 이게 바로 한국 양궁이 세계 최강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비결 중 하나가 아닐까요? 이런 시스템 덕분에
한국 양궁은 세대 교체에 성공하면서도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거죠. 다른 나라들은 한두 명의 스타 선수에 의존하다가 그 선수들이 은퇴하면 성적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았어요. 항상 새로운 스타들이 나타나 기존 선수들의 뒤를 이어가고 있었죠. 이런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한국 양궁의 또 다른 성공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경험을 통해 스포츠의 새로운 면을 보게 된 것 같아요. 단순히 경기 결과만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노력과 시스템의 중요성을 깨달은 거죠. 이제 저는 다른 스포츠 경기를 볼 때도 이런 점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될 것 같아요. 한국 양궁은 제게 스포츠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준 셈이죠. 이번 경험은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순간이 될 것 같아요. 단순한 스포츠 경기를 넘어 인간의 잠재력과 노력의 위대함을 목격한 순간이었으니까요. 제가 스포츠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파리 올림픽이 끝나면 스포츠계로 진출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양궁 경기를 통해 스포츠가 가진 힘과 매력을 직접 체험했으니까요. 어쩌면 이런 경험이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포츠를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전달하는 일, 그것도 정말 멋진 일이 아닐까요? 특히 양궁과 같이 집중력과 정신력이 중요한 스포츠는 우리 일상생활에도 많은 교훈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제까지고 이런 감상에 젖을 수는 없죠. 저는 다시 저의 업무로 돌아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무리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도 힘든 건 매 한 가지더라고요. 여전히 폭염은 계속되고 있었고 선수촌의 상황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또다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일반인들이 가는 식당으로 간다는데 저는 아직 어리기도 하고 보수가 넉넉지 않아서 그런 곳에 갈 여력이 안 돼요. 거기까지 다녀올 시간도 안 되고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식당에 가서 음식을 받았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채식 위주의 메뉴가 펼쳐져 있었죠. 샐러드, 채소 스프, 콩고기 버거. 영양사분들의 노력은 알겠지만 고강도 업무를 하는 우리에겐 턱없이 부족한 식단이에요. 특히 오늘은 더위 때문에 평소보다 더 허기진 상태였는데 이런 가벼운 음식들로는 도저히 배가 차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와 함께 갔던 동료가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한국 선수들은 따로 캠프를 차려서 자국 선수들을 위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데 그게 너무 부럽다는 거였죠. 그리고 우연히 한국 캠프에서 도시락을 먹어봤는데 부러움에 눈물이 날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탈리아도 미식의 나라 중 하나잖아요. 맛있는 음식에 목숨을 거는 이탈리아인들이었다 보니 이런 반응이 이해가 됐어요. 그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다른 나라 선수들이 이곳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동안 한국은 자국 선수들을 위해 별도의 식당을 운영한다니 말이에요. 그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스태프로 갔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 당시 평창 올림픽의 식단이 얼마나 좋았는지 알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세심함과 배려심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프랑스랑 비교해보니 더욱 알겠다면서요. 그의 말에 갑자기 나타난 처음 보는 영국 스태프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맞아요. 저도 처음에는 큰 기대 없이 갔는데 정말 놀랐어요. 특히 식사 부분에서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평창 올림픽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점점 더 실감하게 되었어요. 그들의 눈빛과 말투에서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저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좋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탈리아 스태프와 영국 스태프는 자신들의 경험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처럼 평창에서 겪었던 일을 마구마구 쏟아냈습니다. 물어봐 주기를 기다린 사람 같았죠. 이탈리아 스태프가 말했습니다. 우유 종류부터가 달랐어요. 일반 우유는 물론이고 무지방, 저지방 1%, 저지방 2%, 두유, 귀리유까지 있었다니까요. 처음에는 그렇게 많은 종류의 우유가
왜 필요한지 이해가 안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각국 선수들의 취향과 건강 상태를 고려한 거더라고요. 게다가 유당불내증이라고 유제품을 소화하지 못하는 선수들도 유제품을 먹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고 해요. 영국 스태프도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음식의 다양성도 대단했죠. 한식, 양식은 기본이고 할랄 푸드까지 있었어요. 처음에는 할랄 푸드가 뭔지도 몰랐는데 할랄 푸드가 꼭 필요한 선수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채식 식단도 있었는데 프랑스에서 말하는 채식 식단이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그러면서 그런 퀄리티의 채식 식단이라면 본인도 채식주의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두 사람의 평창 이야기는 끝이 없었습니다. 디저트와 간식도 풍부하고 24시간 동안 식당이 운영되었더라고요. 저는 당초에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이 말은 전부 사실이었고 밤늦게 배고플 걱정 없이 언제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특히 한국의 김치에 대해 열광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그 독특한 맛과 향에 당황했지만 먹다 보니 중독성 있는 맛이라며 지금도 그리워한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선수들은 평창 올림픽이 끝난 후에도 본국으로 김치를 가져갔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이외에도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프랑스가 보여주는 모습과 비교가 되면서 한국이 올림픽을 한 번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특히 모든 사람에게 딱 맞는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죠. 이런 세심한 배려가 바로 올림픽 정신을 실천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었어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평창에서는 선수들의 이동 시간을 고려해서 식당을 3군데를 운영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자원봉사자에게도 선수들과 똑같은 식단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대형 행사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의 식사가 소홀해지기 쉬운데 평창에서는 달랐던 거죠. 이 얘기를 한 스태프는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는데 이런 행사를 많이 다녀봤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의 기억이 생생하다며 전했습니다. 그는 특히 평창의 자원봉사자들의 친절함과 열정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언어가 완벽하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 소통하려는 모습, 항상 밝은 미소로 대하는 태도가 정말 인상적이었다고 해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현재 파리 올림픽의 상황과 비교하면서 대화는 계속 이어졌죠. 그때 한 스태프가 강력하게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게다가 채식주의 비건 식단을 한다고 고기도 거의 없어요. 친환경적인 올림픽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정작 환경에 안 좋은 폭죽은 엄청 터뜨리고 요트로 선수들을 등장하게 하는 등 자기들 좋을 때만 친환경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주 위선적인 태도라고 생각해요. 그의 말에 모두가 분노하는 듯 했어요. 저도 그들의 이중적인 태도가 이해가 되지 않았죠. 다른 스태프는 결국 돈 아끼려고 에어컨도 안 틀고 식비도 줄이는 거면서 친환경이라고 포장하는 거예요. 피해보는 건 우리 선수들과 스태프들 뿐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게다가 식단에 문제가 제기되자 한다는 말이 우리 식단은 프랑스 미슐랭 스타 셰프들이 맡아서 만들고 있습니다. 였어요. 이 말을 들은 저를 비롯한 스태프들의 생각은 똑같았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미슐랭 스타 셰프들의 음식을 먹고 싶으면 나가서 사 먹어야죠. 선수촌에서 필요한 건 화려한 요리가 아니라 영양가 있는 식사인데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말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평창 올림픽의 식단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평창에서는 화려한 요리보다는 선수들의 건강과 컨디션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식단을 제공했다고 하더라고요. 영양사와 의사, 트레이너들이 협력해서 각 종목별, 선수별로 최적화된 식단을 구성했다는 거예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결국 선수들의 좋은 경기력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까 한숨을 쉬었던 이탈리아 스태프가
다시 한번 한국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왜 프랑스는 두 마리 토끼를 못 잡는 거죠? 한국은 달라요. 영양사는 물론이고 한식조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도 함께 데려왔대요. 영양도 잡고 맛도 잡고.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대체 왜 이걸 안 하냐고요. 솔직히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왜 한국처럼 선수들을 살피지 않는 거예요? 그의 말에 모두가 감탄했어요. 저는 그 순간 한국의 준비성과 세심함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올림픽은 단순히 메달을 따기 위한 대회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 되는 축제여야 하고 그 축제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선수들이잖아요. 하지만 현재 파리 올림픽의 모습을 보면 그런 정신이 많이 퇴색된 것 같아 안타까웠어요. 올림픽의 본질적 가치는 스포츠를 통한 세계 평화와 화합이에요.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된 올림픽은 전쟁 중에도 휴전을 선포하고 치러졌다고 해요. 그만큼 평화와 화합의 상징이었던 거죠. 현대 올림픽도 이런 정신을 이어받아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모습을 보면 그런 가치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 아쉬워요. 특히 이번 파리 올림픽은 지속 가능한 올림픽을 표방하며 시작했잖아요. 환경을 생각하는 올림픽, 미래 세대를 위한 올림픽을 만들겠다고 했죠. 이런 취지는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실제 운영 모습을 보면 그저 비용 절감을 위한 구실로 사용되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 올림픽 적자를 내지 않으려고 중요한 유적지나 기존 경기장을 활용하는 건 참 좋지만 돈 아낀다고 식비 아끼고 전기 아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더라고요. 남의 나라 귀한 선수들을 데려다 놓고 본인들 좋은 일만 시키겠다는 거였죠. 프랑스는 진심으로 한국을 본받아야 해요. 한국인들은 자국 선수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선수촌의 에어컨 문제만 해도 그래요. 폭염 속에서 선수들이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어요. 에어컨 가동을 줄이는 게 과연 얼마나 큰 환경적 효과가 있을까요? 오히려 선수들의 건강과 컨디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진정한 의미의 지속 가능성이란 환경만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것 아닐까요? 식단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채식 위주의 식단을 제공하는 것은 좋은 시도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모든 선수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어 보여요. 각 종목마다, 각 선수마다 필요한 영양분이 다를 텐데 말이죠. 진정한 의미의 지속 가능한 식단이란 다양성을 인정하고 개개인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 아닐까요? 평창 올림픽 때 보여준 그들의 모습이 이를 잘 증명하고 있죠. 그때의 경험을 살려 더 좋은 방법을 찾은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런 노력 덕분에 선수들이 아주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평창 올림픽을 통해 정성과 배려의 정신을 보여줬어요. 선수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 다양한 문화와 종교를 존중하는 태도, 자원봉사자들까지 세심하게 챙기는 모습 등이 인상적이었죠. 이런 태도가 결국 성공적인 올림픽으로 이어졌다고 봐요. 특히 한국의 정문화가 올림픽 정신과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정이란 단순히 감정적인 유대감을 넘어서 서로를 배려하고 돕는 마음이잖아요. 이런 정신이 올림픽 전반에 스며들어 있었던 거죠. 선수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 자원봉사자들의 열정적인 봉사, 정신, 관중들의 따뜻한 응원 등이 모두 정의 표현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왜 한국만 이렇게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지 궁금해졌어요. 한국의 문화나 역사에 대해 전혀 모르던 제가 한국의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한국의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 한국인들만 가지고 있는 장점과 특징을 알게 될 거고, 이를 제 나라인 이탈리아에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한국의 역사를 찾아보니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겪으면서도 자신들의 문화와 정체성을 잃지 않고 지켜왔더라고요. 이런 역사적 경험이 한국인들의 강인한 정신력과 단결력을 만들어냈다고 해요. 올림픽에서 보여준 한국의 모습도
이런 역사적 배경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또한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 과정도 인상적이었어요. 불과 반세기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가 또 있을까요? 이런 과정에서 형성된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도전 정신이 올림픽에서도 발휘된 것 같아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하는 자세 등이 그렇죠. 저는 한국이 보여준 모범적인 모습이 다른 나라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길 바라게 되었습니다.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니라 세계 각국의 문화와 가치관이 교류하는 장이잖아요. 한국이 보여준 정성과 배려의 정신, 할 수 있다는 도전 정신이 다른 나라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어요. 특히 제 나라 이탈리아도 한국의 이런 점들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탈리아도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가진 나라지만 때로는 그 전통에 얽매여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한국처럼 전통을 지키면서도 끊임없이 발전하는 모습을 본받고 싶어요. 이번 파리 올림픽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좋은 점은 배우고 부족한 점은 개선해 나가면서 더 나은 올림픽,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한국이 보여준 모습들이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평창 올림픽에서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따뜻한 환대, 선수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모습 등이 모두 이 정문화의 표현이 아닐까요? 외국인인 제가 봐도 그 따뜻함이 느껴졌으니 실제로 경험한 선수들은 얼마나 더 큰 감동을 받았을까요? 또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과 현대화 과정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보여준 한국인들의 근면 성실함과 끈기에 감탄했어요. 어쩌면 이런 정신이 한국 양궁의 성공 비결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은 정말 놀라워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이 과정은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빠른 성장이었다고 해요. 1950년대만 해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나라가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 과정에서 한국인들이 보여준 근면 성실함과 끈기는 정말 존경스러워요. 새벽별 보기 운동이라고 해서 새벽부터 일어나 일하러 가는 운동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한 푼이라도 아끼자는 절약 정신으로 국가 재건에 힘을 모았다고 해요. 이런 정신이 지금의 한국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정신이 스포츠 분야에서도 발휘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양궁에서 보여주는 한국의 압도적인 성과는 이런 근면 성실함과 끈기의 결과가 아닐까요? 매일같이 수천 발의 화살을 쏘며 훈련하는 선수들,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지도자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시스템. 이 모든 것이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그 정신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국의 음식 문화에 대해 알아가면서 왜 평창 올림픽의 식단이 그렇게 특별했는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식은 영양 밸런스가 뛰어나고 발효식품을 많이 사용해 건강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한국인들에게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식은 곧 약이라는 말처럼 음식을 통해 건강을 지키고 병을 예방한다는 개념이 있다고 해요. 이런 철학이 올림픽 선수촌의 식단에도 반영된 것 같아요. 한국의 음식 문화는 정말 흥미로워요. 약식동원이라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이는 음식과 약은 근원이 같다는 뜻이래요. 이 철학에 따라 한국인들은 음식을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수단으로 여긴다고 해요. 이런 관점이 평창 올림픽의 식단에도 반영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김치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건강식품이에요. 된장, 고추장 같은 발효식품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음식들이 선수들의 컨디션 유지에 도움을 줬을 거예요. 또 삼계탕 같은 음식은 더운 여름에 체력을 보충하는 데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계절과 개인의 상태에 맞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한국의 식문화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의 식문화에서 또 하나 인상 깊었던 점은 함께 먹는 문화예요. 한 상에 여러 가지 반찬을 놓고 함께 나눠 먹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이런 문화가 올림픽 선수촌에서도 이어져서 다양한 나라의 선수들이 한 테이블에 모여 식사를 하며 교류할 수 있었다고 해요. 음식을 통해 문화적 장벽을 허무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식으로 한국 문화에 대해 알아가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에 대한 존경심이 커져갔어요. 단순히 스포츠 강국이 아니라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나라이면서도 현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룬 나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강점으로 삼은 나라. 이런 점들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한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겪으면서도 자신들의 문화와 언어를 지켜왔다는 점이 정말 놀라워요. 특히 한글이라는 독자적인 문자 체계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창의성과 실용성이 현대 한국의 기술 혁신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한 한국의 현대화 과정에서 보여준 빨리빨리 문화도 인상적이에요. 처음에는 이 문화가 조급함의 표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긍정적인 의미도 있더라고요. 빠른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한국인들의 열정과 추진력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해요. 이런 정신이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과 기술 혁신을 이끌어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국의 교육열도 대단해요.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모습, 학생들이 치열하게 공부하는 모습 등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교육에 대한 열정이 결국 한국의 인적자원 개발로 이어져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이런 치열한 경쟁 문화가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는 점도 알게 되었어요. 학업 스트레스, 과도한 사교육비 문제 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한국 사회가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다시 한국의 발전 가능성을 보게 되었어요. 이런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제 나라 이탈리아와 비교하게 되었어요. 이탈리아도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가진 나라지만 때로는 그 전통에 얽매여 변화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반면 한국은 전통을 지키면서도 끊임없이 발전하고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점을 우리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국에 대해 알아갈수록 저는 더욱 더 이 나라를 방문하고 싶어졌어요. 책과 인터넷으로 알아가는 것과 직접 체험하는 것은 분명 다를 테니까요. 한국의 전통 사찰에서 템플스테이를 해보고 싶고 한국의 현대적인 도시도 경험해보고 싶어요. 특히 한국의 음식을 직접 맛보고 싶어요. 김치, 비빔밥, 삼계탕 등 다양한 한국 음식을 먹어보면서 한국의 식문화를 직접 체험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한국의 양궁 훈련장도 방문해보고 싶어요. 세계 최강의 양궁 선수들이 어떻게 훈련하는지 그들의 열정과 집중력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어요. 아마도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무언가를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한국에 대해 알아가면서 저는 우리 모두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고 교류하는 장이에요.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부족했던 점들을 개선하고 다음 올림픽에서는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이 보여준 모습들이 하나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길었던 사연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파리 올림픽에는 여러 가지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하지만 남은 올림픽 기간 동안 모든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스태프들의 노고도 잊지 말아주세요. 선수들 뒤에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 스태프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땀과 노력이 있기에 우리가 이 멋진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거니까요. 파리 올림픽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남은 기간 동안 많은 것들이 개선될 수 있을 거예요. 이미 조직위원회에서도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 선수촌의 에어컨 가동 시간을 늘리고 식단의 다양성을 높이는 등의 변화가 있었죠. 이런 노력들이 계속된다면 남은 기간 동안 선수들과 스태프들의 컨디션도 좋아질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스태프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그들은 무대 뒤에서 묵묵히 일하는 숨은 영웅들이에요. 선수들이 최고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관중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돕고 있죠. 이들의 노력 없이는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없을 거예요. 저 역시 이번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단순히 일을 하러 왔다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양궁 경기를 통해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죠. 어떤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하고 세심한 배려를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이번 경험은 제게 정말 특별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일자리를 구해서 왔을 뿐이었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스포츠가 가진 힘, 특히 올림픽이 가진 힘을 직접 체험하게 된 거죠. 국적과 인종,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특히 한국 양궁 선수들의 경기를 본 후 저는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승리를 향한 열정, 끊임없는 자기 극복, 상대방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바로 스포츠 정신의 핵심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런 정신은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에 대해 알아가면서 저는 문화의 다양성과 그 가치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어요. 각 나라마다 고유한 문화와 전통이 있고 그것이 그 나라만의 특별함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음식 문화 등을 알아가면서 저는 우리 이탈리아의 문화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았죠. 그리고 이번 경험을 통해 제 자신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통역사로서의 역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더 큰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번 경험을 통해 제 자신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통역사로서의 역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더 큰 꿈을 꾸게 되었어요. 언어와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 그리고 스포츠를 통해 세계 평화와 화합에 기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제 새로운 목표가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이번 경험을 통해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올림픽이 끝나면 꼭 한국을 방문해서 그들의 문화와 정신을 직접 느껴보고 싶습니다. 한국의 양궁 훈련장도 방문해보고 싶고 한국의 음식도 더 많이 맛보고 싶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한국어도 배워보고 싶어요. 이번에 들었던 화이팅이라는 말이 참 인상적이었거든요. 힘내라는 뜻이라고 하던데 그 말에 담긴 에너지가 정말 대단했어요. 한국 방문 계획을 세우면서 정말 설레요. 서울의 현대적인 모습과 경주나 안동 같은 도시의 전통적인 모습을 모두 경험해보고 싶어요. 한강에서 치맥치킨과 맥주를 즐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템플스테이를 통해 한국의 불교 문화도 체험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의 목욕 문화인 찜질방도 꼭 가보고 싶어요. 듣기로는 정말 특별한 경험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한국의 음식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고 싶어요. 길거리 음식부터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까지 다양하게 맛보고 싶어요. 김치 만들기 체험도 해보고 싶고 한식 요리 수업도 들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의 술 문화도 경험해보고 싶어요. 소주, 막걸리, 전통 한식 술 등을 마셔보면서 한국인들의 정을 느껴보고 싶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것도 정말 기대돼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점차 일상 회화까지 배워나가고 싶어요. 한글이 정말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문자라고 하더라고요. 한글을 배우면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도 함께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올림픽 경험을 통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린 것 같아요. 스포츠와 문화, 그리고 언어를 통해 세계를 연결하는 일. 이것이 제 새로운 꿈이 되었어요. 앞으로 이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싶어요. 이번 올림픽은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인간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았어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대규모 국제 행사로서 이번 올림픽은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달려가는 선수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감동을 받았죠. 물론 아쉬운 점도 많았어요. 폭염, 숙소 문제, 식단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또 다른 교훈을 얻었어요.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는 모습. 이것 또한 올림픽 정신의 한 부분이 아닐까요? 이번 올림픽을 통해 우리는 스포츠가 가진 힘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스포츠는 단순한 경기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강력한 매개체예요. 국적과 인종, 언어의 장벽을 넘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죠. 승리의 기쁨과 패배의 아쉬움을 함께 나누며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어요. 이제 올림픽이 끝나가고 있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번 올림픽에서 배운 교훈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 끊임없이 도전하는 정신, 그리고 함께 협력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에도 스며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있었기에 이번 올림픽이 가능했어요. 비록 직접 경기장에 오지 못했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은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되었을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스포츠를 사랑하고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올림픽이 전하는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일상에서도 실천해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파이팅! 모두의 열정과 노력이 빛나는 멋진 올림픽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한국 선수들 파이팅입니다. 우리 이탈리아 선수들도 파이팅!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도 파이팅입니다.